질문. 자, 선순위 임차권 등기자가 강제 경매를 쳤어요. 자, 선순위 임차권 등기자랍니다. 선순위 임차권 등기자는 뜻은 뭐냐면 선순위 임차인이란 거죠.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아서 우선 집을 비우고 나간 거죠. 나가면서 임차권 등기를 한 거예요.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제 집을 나간 거죠. 이거를 이제 퇴거하는 거죠. 퇴거했으니까 임차권 등기가 생긴 거예요. 그런 다음에 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 소송을 했겠죠. 그럼 소송을 하니까 이제 판결문을 받았겠지. 돈 물어내라고. 빨리 줘. 보증금 줘라고 판결을 받았겠죠. 그 판결에 의해서 이제 강제 경매가 쳐진 경우다. 이게 지금. 요렇게 이제 들으면 여러분, 제가 이렇게 글을 써주면, 이 뜻이야? 요렇게 이제 될 것이죠. 이랬을 때, 예상 배당표나 등기에 세금 압류된 것이 없을 때에는, 그러니까 등기상에는 세금의 압류, 즉, 뭐 국세청, 무슨 세무서의 압류가 없다. 이게 예를 들어서 강제금을 치긴 쳤어. 선순위 임차인이래. 선순위 임차인이라니까 그 뒤에가 무슨 근저당이든 뭐가 있겠죠. 그죠? 예를 들면 근저당이 있겠지. 그러니까 선순위라는 단어가 있겠죠. 자, 그랬는데 세금 압류된 것이 없을 때 그래도 나중에 소유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에 발생한 세금 중에 안 낸 세금이 배당받으러 들어올 수는 있겠다. 즉 선순위 임차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경매를 쳤는데, 그렇죠? 근데 나중에 누군가 낙찰을 받겠죠? 낙찰을 받으면 이때 이제 배당받으러 각종 채권자가 들어오는데, 그때 아마 이제 세금도 있지 않겠느냐. 근데 이 세금 치고는 이 근저당보다 앞서서 생긴 세금이 있지 않겠어. 이런 세금. 이런 게 있을 때, 세금 압류가 없을 때는 선순위 임차권 등기보다 앞서서 배당받아갈 큰 세금이 없을 가능성이 크겠지요.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네요. 네. 이렇게 봐야 되는데, 통상적으로 세금이 문제되면 근저당이 안 생겨요. 근저당인 주로 이제 그 은행들은 이제 아시죠? 대출 받을 때 국세, 지방세, 완납증명서 띄워오라 한단 말이에요. 이거 가져오라고 하니까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 근저당이 있을 때는 세금 체납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. 근데 은행이 말소기준 관리가 아니고 뭐 가압류나 압류가 개인들이 잡혀 있는 경우에는 그 앞에 세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. 그죠? 그래서 애매모호한 상황이 노출되는 거죠. 그럴 때 세금이 만약에 법정기일이 세금이 있긴 있어. 근데 압류가 안 잡혀도 세금이 있는 경우 많아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표현되는 거가 압류가 없을 때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, 세금이 압류 등기가 없어도 큰 세금이 있을 수는 있어요. 큰 세금이 있을 수 있다고. 압류가 없어도.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 하면 이럴 수 있겠죠? 보세요. 일부러 이제 짜낸 거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A가 아빠야. 자, 다시 한번. 지금 세영 씨가 궁금한 것만 해결을 할게요. 요걸 설명하면 다른 분도 헷갈리니까. 네. 아빠가 있는데, 한글로 써야지. 또 이것도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. 자, 아빠가 있다, 이게. 사망. 그 다음에 아들 명의로 넘어갔네. 아들 명의로. 그래서 아들 명의로 넘어가서 그때 임차인이 들어왔네. 그리고 나서 하나은행이 돈을 빌렸네. 순서를 잘 보세요. 그러면 임차인은 하나은행 근저당보다는 선순위죠? 그랬는데 임차인이 살다가 나갔어. 뭘 해놓고?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나간 거지. 나간 다음에 소송을 했네.
그 다음에 강제 경매를 쳤다. 이런 상황에서 낙찰자가 보면은 우리 낙찰자가 보면은 여기가 근저당, 얘는 선순위 임차인, 얘는 다 받을 때까지 안 나갈 권리 이렇게 있단 말이요. 그런데 등기상도 보니까 세금 압류는 없어. 근데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이 즉시 상속세가 생긴다 이게. 근데 아들이 상속세를 못 문 거야. 안 물었지. 그런데 상속세 독촉 하다가 압류도 안 된 상태에서 끌면서 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. 이 상황이. 옛날에 요즘에야 근저당에서 조세, 국세, 지방세 완납 증명은 떠오라 그러면 여기서 덜컥 걸리겠지만 예전에는 그냥도 빌려줬기 때문에 이 모델은 예전 모델인 거예요. 요즘에 은행들은 그렇게 안 빌려줍니다. 상속세가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 다 걸려요. 그런데 옛날에는 없는 경우가 있었어. 그러니까 아빠가 돌아가시고 아들로 상속이 될 때 상속세는 이 시점에서 생겼기 때문에 이 상속세가 거액이죠. 좀 크겠죠. 아무래도 크지. 큰 게 걸려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모양이 진행이 되면 선순위 임차인은 다 받을 때까지 안 나가는데 낙찰 대금 중에 상속세가 먼저 가져간다 이게. 낙찰 대금에서 1순위로 상속세 가져가고 그 다음에 선순위 임차인하고 하나은행 중에서 선순위 임차권 등기자가 확정일자가 없으면은 이제 1, 2, 3이 되겠죠. 그러다 보면 임차인이 못 받는 거 있고 못 받는 건 우리가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은 세금 압류가 없을 때는 선순위 임차권 등기보다 앞서서 배당받아갈 큰 세금은 없겠죠? 라고 물으셨지만 요런 구조라면은 큰 세금이 앞에 덜컥 걸리는 거죠. 뭐 전기나 수도세 뭐 이런 세금이야 몇십만 원 안 하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간혹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도 있죠. 임금채권. 막 그 공장에 50명이 인건비인데 막 그 임금채권, 선순위 임금채권이 막 2, 3억씩 해버리면 빌라 하나 잘못 낙찰 받았다가 물어내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. 그러니까 요런 경우 상속세는 등기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. 그러니까 즉 뭐냐? 등기 압류가 없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라.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. 자, 요 예시를 애워놓으세요. 애워놓으면 됩니다. 예. 이해되시죠? 세영씨? 자, 말소 기준 권리 이꼬르 선순위 임차권 등기, 저의 강제 경매고요. 앞뒤로 다른 근저당 물권 채권 없습니다. 그럼 은행에서 근저당으로서 걸러지는 게 없어서 세금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. 지금 세영씨 같은 경우에 특별히 뭐 세금이 있겠어? 거기에 세금 압류 등기가 없어서 일단 안심도 하겠지만은 뭐 그런 구분 상가의 세금이 뭐 엄청 거액이 있진 않아요.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 상가잖아요. 그럼 상가에 지금 있는 것도 세입자가 지금 전부 다 후순위 근저당권자일걸? 그죠? 후순위야 전부 다.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. 앞에서 세금이 제 아무리 있어도 후순위 임차인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, 그 다음에 만약에 선순위더라고 하더라도 상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증금이 소액이고, 또 하나는 경매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그 월세만큼을 체납하면서 보증금 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질 일은 좀 적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. 답 됐어요? 세영씨? 빨리 됐다고 답을 빨리 날려. 자, 지금 1시간 40분 됐네요. 우리가. 네. 제가 받은 상가가 아니고요. 다른 물건을 본 상가인데요. 감사합니다. 대표님. 이렇게. 네, 감사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세금 부분은 사실은 이제 공매권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. 왜냐면 세금 체납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이 공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매 사건에서는 구조상 세금 때문에 우리가 세입자의 돈을 물어내는 사례가 발견되기가 좀 드물고 세금 때문에 진행되는 공매 사건에서는 세금에 바짝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.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어요. 그 다음에
상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선순위 세입자의 물건을 우리가 물어준다고 해도 보증금이 좀 적다. 상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증금이 좀 작죠. 그죠? 이렇게 보셔도 안심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